유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 24개를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비슷한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대하명 태평양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해당 공유방도 10,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숨진 엄마 옆에서 5살 아이가 발견되는 등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습니다. 자1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나는 돈과 약점 2개만 믿는다.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이 평소 텔레그램에서 했던 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린 이 잘못된 믿음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경찰이 조주빈이 거래 때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24개를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박사방 회원들에게 조주빈이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이더리움과 모네로, 비트코인입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 24개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조주빈을 구속한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관계자는 경찰이 거래 기록 조회를 요청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모네로 14개, 비트코인 5개, 이더리움 5개였다며 거래 규모는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에 있던 대부분 돈은 이미 옮겨져 3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지갑 한 곳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믹싱 기법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쪼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남은 기록으로 추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원이 거래소에다 돈을 입금을 하고 조주빈이 알려준 주소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주소로 간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게 추적이 되는 거지. 일각에선 조주빈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30억 원 규모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거래한 암호화폐 규모를 확인하려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런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던 공범이 잡혔는데 만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도 만들어 무려 10,000명의 회원에게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집에 가고 문자가 왔어. 누구한테? 마스터요. 과거 성폭행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범인 마스터의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나를 기억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범죄의 잔인성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중 한 명이 만 16살의 중학생이었던 겁니다.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모군은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다가 지난해 운영진으로 합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텔레그램에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방에는 10,0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은 지난달 20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오는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군은 검거 전인 지난 1월 회원들에게 암호화 메신저인 와이어로 대화방을 이전하겠다고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군의 추가 범행과 가입 회원의 신상 정보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어제 손석희 JTBC 사장을 언급했던 조주빈.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이 제기됐을 땐 본인이 과천 주차장 인근 CCTV를 제거했다고 박사방에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홍태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적발 자경단이라고 소개한 단체는 박사방에 올라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호형 호재하는 사이라고 회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조주빈은 나는 손석희 JTBC 사장을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손 사장은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회원들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지난 2017년 뺑소니 사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고 장소도 언급했습니다. 조주빈은 사고 이후 과천에 있는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한 사람이 나라고 주장한 겁니다.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던 조주빈은 손 사장을 상대로 가족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언급한 과천 지역 CCTV를 빌미로 손 사장에게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오늘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추악한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건 한 대학생 추적단의 끈질긴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가해자들을 추적해 수사기관에 알렸는데 이 불꽃 추적단을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들이 밝힌 N번방의 민낯을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꽃 소속 대학생 2명이 N번방 잠입 추적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건 닉네임 왓치맨의 블로그에 있는 N번방 홍보글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얻어낸 자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는 사람들은 고단방 주소를 클릭했습니다.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N번방에 수많은 동영상이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1번 방에 뭐 땡땡땡이라는 애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좀 신체를 묘사한다거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몸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하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8개월 동안 N번방에서 숨죽이고 가해자들을 추적한 불꽃은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블로그에서 고단방에서 파생방을 들어간 뒤 인증을 거쳐야 N번방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외 전화번호를 불법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신분을 가리고 가학적인 동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개인 신상을 가리라고 독려해요. 가해자들끼리. 가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죠. N번방 운영자 일부가 검거됐지만 성착취 동영상들은 여전히 N번방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N번방 자료를 자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 기기에. 실제로 성착취 동영상은 1GB가 넘는 압축 파일 형태로 다른 채팅방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렵지만 N번방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N번방 가해자들이 모인 채팅방에는 경찰이 절대로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추적단 불꽃은 가해자 일부가 검거된 지금도 텔레그램 N번방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직 폭파되지가 않았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 N번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N번방 가해자 등이 모인 방들에서는 FBI도 포기했는데 한국 경찰이 어떻게 잡겠냐, 절대로 뚫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비웃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량 등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더니 이게 민주주의냐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나는 뭐 돈도 안 냈고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3년도 안 받겠다. 뭐 5년 살다 나와서 또 이 짓거리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텔레그램이 들쑤셔지고 있다며 박사 조주빈을 비난하는 글도 이어집니다. 조주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욕먹고 있고 우리까지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라 그랬냐. N번방 일부에서는 오늘 오후에도 구독자가 300명 넘게 활동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기관과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닉네임 각가색에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사람이 지난해 구속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습니다. 2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본인만 해서 더 엄벌에 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가댁에서 텔레그램 N번방을 넘겨받은 켈리 32살 신모 씨.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하고 이 중 2,500여 개를 N번방을 통해 팔아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무겁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걸 참작했다는 겁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신 씨가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 관련 성범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이 뒤늦게 변론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 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N번방과 관련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켈리가 1년을 받은 거는 굉장히 검찰은 물론 판사들의 공부가 덜 됐다고 보이는데요. 켈리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이제 경찰이 최종본을 갖고 있을 거예요. 현재로선 신 씨에게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관련 여부 등을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박사방, 고단방 이런 방이 사라지고 운영자가 검거돼도 이미 만든 영상이 퍼지는 것을 못 막으면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영상이 여전히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화명 왓치맨이 운영한 고단방에 불법 동영상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던 여성. 2달 전 회원수 50만 명이 넘는 디지털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의 한 대화방에서도 자신의 피해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은 다른 방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뿌리가 뽑히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자신의 영상을 포함해 성착취 동영상 2,000여 개가 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단방에 공유된 피해 영상만이 아니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있던 동영상들도 옮겨졌습니다.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손길은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몰래 만든 대화방을 찾아내 모두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란 사이트와 달리 대화방의 경우 즉시 차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운영자들이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불법 영상을 공유한다면 추적이 힘들다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자가 해당 대화방을 급히 폐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방 폭파가 된 겁니다. 경찰은 디지털 카메라 커뮤니티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불법 동영상 공유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던 교수의 SNS에 부적절한 영상이 전송되는 장면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도중에 교수의 컴퓨터 화면에 음란물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익명 게시판에 게재된 글입니다. 어제 이 학교 윤모 교수가 컴퓨터 화면에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온라인 강의를 하던 중 컴퓨터 SNS 대화창에 음란물이 전송된 겁니다. 교수는 대화창을 끄고 수업을 계속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교수님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미룬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이 원활하지 않고 수업 시작에만 한 20-30분이 걸렸고. 학교 측은 윤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교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의 중인 교수가 음란물을 건네받은 것에 대한 학생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냐, 시청만 해도 범죄가 되냐는 N번방 이용자들의 뻔뻔한 질문들이 온라인 법률 상담방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단순 이용자일 뿐인데 저도 신상 공개될 수 있는 건가요? 중복자 포함 가입자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과 박사방의 유료 회원 10,000명의 신상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방 운영을 가까이서 도운 운영진과 대화에 적극 가담한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주빈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키고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준 방조범 역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 영상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보려면 돈을 내거나 이렇게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N번방의 특성상 적극 가담자들은 성착취를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기만 했다는 무료 회원들은 신상 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단순히 참여해서 음란물을 보기만 한 사람들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상공개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고 운영진의 재판 과정에서 공범 또는 가입자 명단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N번방과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 공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뉴욕주는 사망자가 속출하며 영안실이 부족해지자 냉동 트럭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뉴욕 퀸즈의 한 공립병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어제 하루 이 병원 한 곳에서만 13명이 숨졌습니다. 영안실이 꽉 차면서 냉동 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또 다른 뉴욕의 공립병원 주차장에는 천막으로 임시 영안실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을 넘긴 가운데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뉴욕주는 인구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Open streets. People want to walk. They want to go out and get some air. Plan is going to pilot closing streets in New York City. 이런 가운데 2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우리 돈 400만 원이 미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본토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파견 병력 이동을 60일간 금지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60일 동안의 병력 이동 금지는 최소 5월 중하순까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전 세계 제1의 대국 미국도 코로나19에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부족해 동물용 호흡기를 동원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엄마 시신 옆에 홀로 남겨진 5살 아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난 19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여성의 시신 옆에서 5살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숨진 줄도 모르고 12시간 넘게 함께 있다 보건당국에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비극적인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병원에선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인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Didn't look good for a while. It's been a hard road. Yeah, that's the cough. 지금 추세라면 최소 90만 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일선병원의 인공호흡기 물량은 16만 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제 사망자가 무더기로 나온 뉴욕의 공립병원에선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환자들이 돌려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골이나 작은 병원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We also have less beds. So our surge capacity is not as large as that in the big city. So it's added a level of stress that increases as the day goes on. 급기야 시애틀의 한 병원 측은
동물용 인공호흡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공급난에 포드와 테슬라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까지 인공호흡기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So there'll be parts made inside Ford, there'll be parts made at GE, there'll be parts made at outside suppliers. 그러나 감염자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조차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영국 왕위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전염시켰을까 관심이 큰데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자선 행사장을 찾은 찰스 영국 왕세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악수 대신 인도식 나마스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1위인 찰스 왕세자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를 만난 뒤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1살인 찰스 왕세자는 스코틀랜드 자택에 격리 중이며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찰스 왕세자를 만났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선 산체스 총리의 부인에 이어 칼보 부총리도 감염됐습니다. 스페인 누적 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3,200명대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Todo lo que podemos, estamos sufriendo mucho con la situación y seguimos reclamando eso, que nos venga ayuda porque verdaderamente la necesitamos.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스링크는 임시 영안실로 활용되고 호텔은 임시 병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Facilitado han sido tres plantas de habitaciones, que en total suman 111 habitaciones. 이탈리아에선 누적 사망자가 7,500명을 넘으면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확진자 2만 5천 명을 넘긴 프랑스는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작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에 확진자가 늘면서 전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국에 3주간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이런 얼차려까지 받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통행금지 단속에 걸린 시민들. 땅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납작 엎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얼차려까지 받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3주간의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13억 명 인구 가운데 확진자는 6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을 감안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और आपका परिवार 21 साल पीछे चला जाएगा. 발표가 통행 금지 4시간 전에 나오자 인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जैसे हम लोग हो गए, हम तो चलते फिरते लोग हैं, चलो कुछ करके खा पी लेंगे. अदर्स जो गरीब आदमी है जो दिन कमाते हैं दिन खाते हैं, उसका क्या हालत होगा? हाँ, उसकी तरफ सरकार थोड़ा सा देखे. 경찰은 몽둥이로 시민을 때리거나 총을 든 채 차량 등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연간 1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e're probably expecting somewhere between 300 and 500 million cases before the end of July. Now before 인도처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선 확산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고온따습한 지역에서도 높은 번식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도쿄올림픽 연기가 확정되자 일본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도쿄도지사가 주말에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면서 슈퍼마켓에선 물품 사재기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대형 병원. 문은 굳게 닫혔고 직원들은 분주합니다.
외래 환자만 20만 명이 이곳에서 어제 하루 환자와 의료진 등 감염자 11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쿄 내 첫 병원 집단 감염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이 병원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중의 환자 수만 300명이 넘어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怖いですよね。近くの職場に働いてますけれども、初めて聞いた時はすごいびっくりしました。 이번 주 초 2명이던 도쿄의 감염자는 조금씩 늘다가 어제 41명, 오늘은 4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발표되자 급증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감염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됐습니다. それは大変大きな数字であるとが分かっていた時よりも何か得体が知れないということのその感覚を今日の数字41名ということで抱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앞으로 2주 후에는 지금 숫자의 2배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쿄 외곽 수도권에서 280만 명이 매일 오가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도시 봉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患者さんがあまりにも多く発生した状況というものがあると病院のあるいは医療機関の機能というのが落ちます。だからそれに近いような状況になればやはり私たちも考えることをやること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주말 벚꽃놀이 때도 방치했던 정부가 올림픽 연기 결정 후 뒤늦게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외출 자제 요청에 도쿄의 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리며 물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먼저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지휘하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기 때문에 여당 소속 시의원과 마찰을 빚다 벌어진 일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권영진 대구시장. 시의원과 언쟁이 붙습니다. 하는 거요. 제발 힘들게 하지 마 좀. 방역하는데도. 항의가 계속되자 권 시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괜찮아. 시청 공무원이 급히 권 시장을 업어 시장실로 옮겼고 구급차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선거 업무를 고려해 총선 이후 지급하겠다는 대구시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속히 지급하라고 맞서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권 시장이 중간에 나가버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어떨 때는 제 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몸도 거의 한계상에 저도 와 있습니다. 권 시장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본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 시장은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35일째 시장 집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생활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교회 관련 사단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일으켜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신천지는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교회 두 곳에서 행정조사로 확보한 내부 문건입니다. 다른 종교단체에 잠입해 신천지 신도로 포섭 활동을 해온 이른바 추수꾼 관련 문서로 추정됩니다. 특전대로 불리는 4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활동비 지급 등의 예시를 들어 12지파에 특전대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선교 월말 보고서라는 문서엔 다른 교회나 사찰에 투입된 신천지 신도들의 활동이 꼼꼼히 담겨 있습니다. 조기 축구를 함께하며 친해졌다. 신천지의 교리를 전하고 앞으로의 만남을 계획했다는 등의 내용을 매달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의 활동을 독려해 다른 종교단체로 감염병을 확산시켰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서울에 있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도 오늘 취소했습니다.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설립한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도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종교단체로 누렸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교회 측은 서울시가 제시한 문건이 종교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며 방역을 방해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 취소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첫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거죠. 공항에 워킹스루 진료소까지 생겼다는데 우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4명.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57명입니다. 오늘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공항 청사 밖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나선 여행객들이 개방형 선별진료소 앞에 줄을 섭니다. 유럽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로 증상은 없습니다. 1, 2터미널에 개방형 천막 16개가 설치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인적사항과 검체 채취 의뢰서를 작성한 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에게 검체 채취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를 마친 외국인 입국객들은 이 버스를 타고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방역당국은 공기 흐름이 원활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선 감염 위험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도 의무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가 법적 강제 조치라며 위반하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입니다. 과거 하루 이상 걸렸던 확진 판정이 6시간 만에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와서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요청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미 47개 나라가 정식 수입을 요청했고 39개 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주문이 쇄도하다 보니 한 업체는 당초 6개 나라에 수출하려다 물량을 쪼개 20개 나라로 나눠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더 급하다, 먼저 달라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6월 말까지 나갈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주문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검사 능력. 기존에 하루 이상 걸렸던 확진 판정을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하루 몇십 건밖에 검사를 못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If you got there early, South Korea did not have to do the extreme shutdown because they did such a good job on testing. 전 세계에서 쇄도하는 주문에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는 전날 대비 30% 가까이 올랐고 특히 한 업체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진단키트 수출 등을 돕기 위해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아이들 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는데 교육당국은 개학은 하되 집에서 수업을 듣는 이른바 온라인 개학도 준비 중입니다. 개학을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데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을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조채은 양은 하루 4시간씩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할 수 없게 되자 학교에서 이른바 온라인 개학을 한 겁니다. 내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니까 수업을 듣는 거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놀 게 많잖아요. 쉴 것도 많고 집중력은 학교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온라인 개학을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개학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우선 회의적입니다. 선생님 있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죠. 얘네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또 맞벌이 부모들에겐 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엄마 일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명 넘게 있는 집은 당장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더 사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대로 2명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던지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앞서 EBS 강의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벌어진 만큼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도 과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불황, 일자리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항공 여행 분야부터 시작된 휴직과 희망퇴직이 대기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맘때면 발 디딜 틈 없던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국내 항공사 모두 희망퇴직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하도급 업체 EK 맨파워는 최근 비정규직 직원 52명을 해고했습니다. 사측은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유통업계도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에서 부장급 직원 약 80여 명입니다. 신청자는 퇴직금과 창업 재취업 지원금을 받고 이달 말 퇴사합니다. 구조조정 칼바람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몰아쳤습니다. 5대 그룹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LG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신청한 한 대기업 직원은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괴로움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점도 고민입니다. 항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세계가 이제 또 확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2, 3개월을 더 충격이 커질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소비 자체가 줄고 외식도 안 하면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포항에서 시작됐죠. 차로 수산물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서울 노량진 시장도 시작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장 앞 통로에 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모둠의 가격을 30% 낮춰 판매하자 시작 10분 만에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입구입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짜 하나 포장이요. 네, 39,000원 결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모둠의 세트 하나를 사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 모바일 앱으로 메뉴를 확인한 뒤 미리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해외 샀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그냥 먹으려고. 그 상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피하게 되는데 여기 그냥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선회는 먹고 싶은데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너무 좋네요. 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저대로 많이 놀아요. 많이 쉬어요. 요즘 이제 봄철에 이제 계절적으로 수고로 맛있습니다. 해외가 좀 많이 살면 좋겠죠. 50% 이상이 그렇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런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 줄면서 최근 양식 광어와 양식 참돔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수협은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4월 초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 모두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또 모든 공천 후보는 사는 집 외에는 다 팔겠다는 서약서를 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3개월 뒤 공개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 이를 지시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조차 여전히 주택이 한 채보다 많았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두 채 모두 매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직접 팔라고 할 때 그때 나가서 팔렸어.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진 않았어. 꼭 나오진 않아. 청와대는 지난해 말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권고 대상이었던 10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청와대 참모 49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인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함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노 실장은 이 외에도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데요. 참모들에게는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팔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두 채 모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의 아파트 한 채는 비수도권에 있어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국회의원 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다주택자인 경우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은 29명인데 이 가운데 21명이 서약서를 쓰고 공천을 받았지만 집을 판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서울과 세종시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신생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여권 주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오른 지지율만큼 더시민당은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엔 식구라며 덕담을 나누던 두 정당, 오가는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준 기자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두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1.6%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은 전주보다 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공천 부적격자들이 만든 당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탈당하시거나 공천 부적격으로 탈락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해 비례 후보를 내는 바람에 더불어시민당도 열린민주당을 서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철저하게 다른 정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서당욱 전 비서관과 선임인 김의겸 전 대변인을 향해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저한테는 선배님이시니까요.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진보개혁 세력들이 하나된 힘으로.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며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미래한국당이지 더불어시민당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닥에 물을 채운 것이고요. 이제부터 가득 넘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두 개의 여권 비례정당에 대해 머리 둘, 한 몸통의 기형적인 뱀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후보 등록일 첫날입니다.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 레이스, 그 막이 오른 거죠. 자, 4월 10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 그리고 15일, 진짜 선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총선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분들 생각과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단연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 뉴스에 더 관심이 가가지고 총선에는 사실 관심이 좀 안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투표는 아직 겁나요. 간다는 자체가, 먼 장소에 간다는 자체가 겁나서. 다른 나라 확진자나 이런 거 보면 저희 정부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대응을 그래도 신속하게 잘하고 있지 않나. 대응을 못하는 거야, 아주. 모든 일에 대통령 눈치만 보고. 공천 갈등과 위성정당 경쟁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확 바뀌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믿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집안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채택이 되든 간에 딱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현재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후보를 원했습니다. 그 지역에 털을 다 띄고 애쓴 사람 그런 걸 감안하면 그거는 추천 당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지역에 저런 분이 오시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사람이랑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 지역을 모르시는 분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해요. 조국 전 장관 이슈도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바람에 열나지. 저도 돈 있으면 아십니까? 우리 애들 아십니까? 좋은 데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내가 그 당시에 능력이 안 되니까. 정책이 실종된 선거판이지만 유권자들은 한 표 행사를 약속합니다. 국민의 한 권리로서 투표는 꼭 해야죠.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선관위에 선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초유의 사태에 선관위 고민이 깊은데요.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국내로 가져오기가 힘들어 현지에서 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뉴욕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뉴욕주에서 나오면서 외출 금지가 권고되자 투표가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사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도 각종 선거를 연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강행할 경우 한인 사회를 향한 감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투표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필수적인 업종이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서로 안보 묻기가 그러다 보니까 투표 같은 게 큰 이슈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기 무서운 거는 코로나보다는 인종차별 때문에 사실 백인 남자한테 막 붙잡아서 고백트 컨트리라고. 뉴욕의 유권자 수는 7,300여 명으로 LA에 이어 미국 내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선 4번째로 많습니다.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다 보니 선관위 입장에선 선거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고민이 깊습니다. 투표를 강행하더라도 국내로 투표용지 이송이 쉽지 않습니다. 현지 개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뉴욕 교민의 투표 성향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투표용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져 함께 개표가 돼 특정 지역의 정치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선거 중지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번 선거는 그래도 이 막말 논란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종걸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됐어요. 네, 적나라한 표현이 많아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포르노처럼 색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핑크무비라고 한다. 이걸 봤을 때 이 당이 상징색을 핑크로 한 건 놀라운 해안이다. 여기서 이 당은 미래통합당이겠죠. 다시 말해 통합당의 핑크색이 색정을 자극하듯 가짜뉴스로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네, 이 표현이 상당히 선정적인데 이종걸 의원은 이 민주당 공천에서는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무리하게 남을 비판하려 하면 이 부메랑을 맞기 마련인데 이 의원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핑크색인 벚꽃만 봐도 변태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포르노 영화를 속어로 블루무비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바로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나왔지만 이 지하철의 임산부석도 핑크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주차장도 핑크색입니다.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치유를 상징하는 색으로 핑크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 의원이 잊을만 하면 막말 논란이 터지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시각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글을 썼는데 거기서 교환 오빠 이런 표현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 전에는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 의원 말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이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차기 대선은 한참 남았는데 이 차기 대통령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요즘 호남 지역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광주 광산갑 김동철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 네. 이낙연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후보는 민생당이고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도 민주당 후보가 있을 텐데 다른 당 후보를 내서서 홍보를 한다. 이런 일도 있네요. 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김동철 의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한테 다 양해 구하고 사진을 걸던가요? 저희는 어차피 총선에서 연대 협력을 하고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이낙연 대권 후보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관계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인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민생당 후보는 또 있습니다. 광주 서울의 천정배 후보도 홍보물에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문구를 큼지막하게 넣었는데요. 자신이 호남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굴 염두에 둔 건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바야 왜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이 다른 당 후보를 끌어들이는 게 선거법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A당 후보가 B당에 선거운동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경우는 매우 애매해서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서 현수막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그럼 아마 내려야겠죠. 그런데 이낙연, 김동철 후보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동문으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네. 또 상대당까지 자신을 홍보해 주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민생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건 정상은 아니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총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남의 이름 팔아서 표를 얻기보다 준비된 본인의 소신과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정치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입니다. 두동강난 천안함은 현재 평택 해군기지에 멈춰서 있습니다. 군이 이 천안함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기습 폭침을 당한 772번 천안함. 두동강난 배 위에서 삶과 죽음이 달렸고 46명의 용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항해 후 녹슨 뼈대를 드러낸 채 무태서 10번째 봄을 맞이한 천안함이 다시 바다로 항해를 준비합니다. 부활하는 천안함이 해역 함대의 차기 주력 전투함으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해군은 2023년 이후 새로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반겼습니다. 예전서부터 저희가 요구를 해왔어요. 해군 쪽에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 대답을 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지키다가 북한하고 전투 상황에 일어난 일이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안함 이름과 함께 그 배에 탔던 우리 장병들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창기 전단장님, 최영건 전장님, 김태석 내기장님.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대표 선수들도 진천 선수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선수들 반응은 어떨까요?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선수촌을 빠져나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외출 외박 없이 선수촌에서만 머물렀던 선수들. 등산이나 족구를 하며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지만 나와보니 공기는 역시 다릅니다. 군대 같았는데 이게 그냥 담장 하나 차이인데 좀 흔쾌한 것 같은 느낌? 네. 먹고 싶던 음식도 너무 많았습니다. 삼겹살 바로 구워 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거 못 먹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힘껏 안아봅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대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냥 기쁜 건 아닙니다. 올림픽만 바라보고 4년을 준비한 선수들로선 연기 소식이 허탈하기만 합니다. 못 나가서 답답한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조금 많이 불안했고. 일각에선 외부에서의 코로나 감염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 대한체육회는 약 3주 동안 선수촌 재정비 기간을 가지며 재입촌 시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안병여제 김자인을 비롯해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 집에서 하는 운동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배워왔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속근육으로 꽉 찬 안병여제 김자인. 팬들을 위해 상체 단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초고난도의 팔굽혀펴기가 압권입니다. 정교한 발차기로 캔커피 뚜껑만 엽니다. 발차기의 달인으로 소문난 신민철.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결, 코어 단련 영상이 팬들에게 인기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홈 트레이닝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맨몸으로 시작해 조금씩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해진 요즘, 스타들을 따라 집에서도 충분히 몸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mm로 마치 여름 장대비처럼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등 내륙에는 10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는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3시 무렵엔 대부분 그치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만 비가 그치자마자 찬 공기가 밀려와서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싸늘함은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일부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3월 말이 되면 차트 역주행을 시작하는 곡.
벚꽃 엔딩입니다. 지금쯤 50위 안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벚꽃 보러 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인데요. 올해는 사람이 못 가는 대신 벚꽃 명소를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차지했겠구나 생각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건 어떨까요? 벚꽃을 못 즐기는 시민들, 더운 여름도 아닌데 좀비 드라마나 공포 영화가 인기입니다. 극한 공포감이 불안한 현실을 잊게 해줘서 본다는 그런 반응들인데요. 현실로 돌아오면 코로나 확산, 경제 위기에 N번방까지 우울한 뉴스들만 한가득이죠. 좀비 드라마 대사로 마칠까 합니다. 봄이 오면 악몽이 끝날 거다. 악몽은 반드시 깨니까요.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